예, 안녕하세요. 2021년 2차 경찰 시험 이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시험 보시고 기분들이 다 우울하셨을 것 같아요. 예, 영어가 모든 걸 좌우했죠. 마지막 나가는 영어가 모든 걸 좌우해서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뭐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영어가 모든 걸 이렇게 좌우하게 될지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형소법 강의를 오늘 하겠지만 다 뭐 마음은 다 영어 꽈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그래도 이제 형소법 어떻게 나왔는지 그다음에 분석해 보고 앞으로 이제 통합 형사법으로 갈 때 형소법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예. 그래요. 오늘 문제를 보시면 출제의 범위는 뭐 수사하고 증거 뭐 고루고루 나왔어요. 이제 크게 이제 이상한 건 없는데 일단 딱 한 가지가 이상하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다른 형사소법 개정, 그렇죠. 그다음에 상호 협력에 관한 준칙 나왔어요. 나온다고 얘기했고 제비도 있었고, 근데 너무 많이 나왔죠. 너무 많이 나왔죠. 예, 과하게 나왔죠. 저도 한 서너 문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서너 문제라고 얘기해도 과하다라고 조금 생각했었는데 진짜 과하죠. 예. 그래서 이번에 출제 의도는 알겠는데 이런 방향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비관적으로 봅니다. 예. 이번 처음이었고, 그렇죠. 앞으로 이제 통합형사법이 되면 형소법 문제가 한 13문제, 14문제 정도 될 텐데, 그렇죠. 거기에 이렇게 내버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의도가 어떤지는 그렇죠. 가봐야 아는 거고. 근데 참, 그렇죠. 예.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많이 낸 의도는 알겠는데,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형사소법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지 어느 정책에 대한 이해가 경찰한테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런 군데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아마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준칙에 관한 것은 따로 챕터를 뽑아가지고 아마 특강을 올릴게요. 몇 시간짜리로. 그렇죠. 1시간, 2시간짜리로 안 될 것 같아요. 한 4시간짜리 분량으로 한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그 정도까지예요. 뭐 박 기자는 그대로 그쪽에서 또 그렇게 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난이도는 조금 어려웠어요. 조금 어려웠다는 건 일단 개정법을 안 한 사람은 너무 많이 어려웠을 거고 개정법을 한 사람들도 일단 지문들이 많이 길어졌어요. 지문이 많이 길어지고 안 나오는 지문들도 나왔고 그다음에 순서도 많이 바꿔놨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난이도를 조정을 할 건데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단초를 보여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딱 이렇게는 아니고 일단은 풀어보면서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1번 보겠습니다. 변호인에 관한 문제고 전형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변호인 선임할 수 있으며, 그죠? 당사자가 변호인 선임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피고인 피해자가 제3자에게 선임권 위임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복위임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직배형법 변호인 선임권자, 변호인 선임 대리권자를 지정한 사람 외에는 대리권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다음 2번. 피고인이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해야 돼요. 그렇죠? 예.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애초부터 구속돼서 재판받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법정 구속이라든지 백권 구속 같은 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2번도 X인 거 금방 나올 수 있었을 거고. 그다음 3번. 선임할 수 없는 경우죠. 그렇죠? 청구국선이 아니라 그럼 무슨 국선이라는가? 재량국선이라는 거죠. 명시적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호인을 선정해야 되며, 그렇죠? 예. 그래서 나이 지능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반하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틀렸고요. 전혀 근거 없는 문장인데 좀 안 본 문장이니까 생소했을 수는 있어요. 4번. 그렇죠? 요거는 이제 병합심리가 되면 병합심리 된 사건까지 AS로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폐국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병합심리가 됐으면 병합심리 된 사건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 특히 폐국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임해버리니까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도 없죠. 반대 의사 계약서가 하는 게 있을 수도 없죠. 그래서 무조건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4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맞는 거 찾는 거 있죠. 예. 그다음 2번 제가 수사권 조정할 때 영어에서 나올 거라고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각 제도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붙여놓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 기억은 뭐야? 수사권 경합이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이제 주로 모든 사건들을 사경이 하게 되고, 그렇죠? 사경이 하게 되고, 일부는 검사가 하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일부는 검사가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검사 사건을 이 검사가 여기 사건 하고 있는데 이제 검사 이 사건을 누가 하고 있는 거야? 사경이 하고 있는 거지. 사경이.
그러니까 검사가 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놔 이것까지 가져가는 거야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가? 송치 의무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렇죠. 검사가 우선권을 가진 사건이기 때문에 검사가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사경이 뭐 하면서 우리 영장 신청하면서 계속 할 거거든 할 수 있다 그랬지. 그렇죠. 그래서 사경이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경이 우선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분필이 잘 끊어지네요 이게. 그렇죠. 그 다음 니은번 그쵸 사경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쵸 송치하고 수사 계속 하겠죠 검사가 그쵸 그 밖의 경우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불송치할 수 있어요 불송치할 때도 수송 기록을 넘긴다 그랬지 그쵸 넘긴다 그랬어요 그쵸 반환은 몇 시일 이내에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90일 이내에 한다 그랬지 반환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단 이 반환할 때까지 뭐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본다 그랬지 그쵸 한다 그랬어요 불송치할 때 그래서 사법경찰관이 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위법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그렇죠? 이 경우에 재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불송치했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위법 부당의 경우에는 재수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리을입니다. 검사는 사법경찰 관리가 법령 위반 인권 침해가 있으면 그렇죠? 요거는 시정 조치하는 거죠. 그렇죠? 수사 기록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시정 조치한다 그랬죠. 근데 송치요구라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인권 침해가 있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수사 기록 좀 주세요. 그럼 수사 기록 받아보고 난 다음에 뭐 한다 그래서 이 수사 기록 보니까 이거 잘못됐으니까 시정하세요라고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바로 송치요구가 나왔으니까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틀렸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3번 상호 협력에 관한 준칙에 관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죠? 1번 이거는 계속 뭐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옆자리 앉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그렇죠 면담의 이유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에도 쉽게 나왔을 거고 2번 그렇죠 예 신문에서 의견 진술할 수 있지 변호인은 그렇죠 근데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는 옛날에 똑같잖아 준칙 이전에도 승인 여부를 불문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이의 제기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은 승인을 받아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고 그렇죠 그다음 3번 피의자 또는 입학한 사람은 생명신체 위협을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으면 신청 또는 직권이에요, 여러분들. 직권에 있을 때 하나요. 이제 신변보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뭐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다음 출석 요구를 하려는 자에 대해서 피의자의 조사와 일시와 장소를 협력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피의자, 변호인 다 협력해야 된다 그랬고, 그다음 피의자 이외 의자도 협력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시고 답은 1번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다음 4번. 요건 강의 때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뭐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입건 의무를 좀 강화했죠. 그렇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빨리 입건한 걸로 봐서 정식적인 수사를 해라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렇죠? 첫 번째 출석했을 때, 그 다음에 작성했을 때. 근데 여기에 긴급 체포는 포함되는데 현행범 체포는 포함 안 된다는 말씀 드렸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현체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렇죠? 그래서 4번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다 그 인권 침해 있는 수사가 되면 하는데 현행범 체포만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5번 체포 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렇죠? 1번 봅시다. 체포 경찰관은 마주하자마자 도망가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서 대항하는 듯 경찰 체포에 대해서 실력 행사를 나아가기 전에 체포 영장을 제시하고 이런 데 먼저 고지할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죠. 애초부터 그러니까 급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안 한 거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속의력은 원칙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만 미쳐요. 근데 영장이 만료된 무렵에 새로운 범죄가 발견된 거예요. 그럼 새로운 범죄도 수사해야겠죠. 이걸 무슨 구속이라고 한다? 이중구속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중구속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 아니 A 살인 사건은 수사하다가 A 살인 사건이 끝날 때쯤 B 살인 사건이 발견돼서 B 살인 사건 수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요 구속도 할 수 있다. 왜? 이거 건바이 건으로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바이 건으로 이제 각 건마다 구속 기간이 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다음 3번 보겠습니다. 검사가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지방법원 판사의 항고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고 준항고에 대한 재판부상의 소방에 대한 재판권에 해당하지 않고 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도 준항고를 할 수 없다. 그렇죠? 영장에 대해서는 영장의 신청, 영장의 미청구, 영장의 기각 모든 것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4번.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에 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지검은 이를 시기 위해서 영장심의위원회를 두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둘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죠. 예. 아니 왜 이렇게 돼 있죠? 4번이 왜 이렇게 둘이 겹쳐 있지? 4번은 그거죠 지금. 이게 제가 지금 받은 거거든요 파일을. 근데 파일이 좀 이상하게 깨져 있어서 그렇죠. 그래요. 4번 그 밑에 4번 그렇죠. 밑에죠. 그래서 영장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게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그렇다 보니까 검사가 영장을 미신청하고 버텨버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해서 뭐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서 영장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어요. 단 영장심의위원회는 외부 기관에 두는 게 아니라 검찰 내에 두는데 검찰 내에 너 어디에 둔다? 고검에 둔다 그랬죠. 고검에 두고 그렇죠. 내부위원이 아니라 외부위원을 영입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사경이 영장을 신청했어. 근데 영장을 미청구했어. 아니 왜 영장을 미청구하는 거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 수사하려는데 왜 어떤 근거로 미청구한 거야? 그럼 다툴 수는 있게 해준다는 거야. 근데 다투는 건 법원에 가서 다투는 게 아니라 이 지검보다 좀 위에인 고검에서만 다퉈준다는 거야. 고검에 뭐가 있어? 영장심의위원회가 있지. 그래서 지검이 아니라 고검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모의고사 때도 냈었죠 여러분들. 그쵸? 그래요. 그 다음 6번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그쵸 현행범 체포했어요. 그쵸 사인의 현행범 체포네요. 그럼 사후영장은 언제야 여러분들? 체포시야 인도시야? 인도시지. 그쵸 그래서 1번 틀렸어요. 그쵸 그 다음에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 기본이라 그랬어요. 각 신급에 따라 2번씩 연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2번씩 2개월 연장할 수 있는데 여기 그렇죠 2심과 3심에서는 뭐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에서 피고인 그 다음에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한 번씩 더 연장해 준다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모든 증거를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모든 증거를 다 검사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 중에 보니까 검사가 이전 증거도 가지고 있고 이 증거는 내가 꼭 뭐 해야겠네 반박해야겠네라고 피고인 변호인이 생각할 수 있잖아. 그 부분을 조사하다 와서 늦은 거에 대해서는 구속기간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강의 때 했었고 그렇죠? 예. 여기는 다 했던 부분들이니까 3번 뭐 했었다 안 했었다 말도 안 할게요. 그렇죠? 그다음 영장 발부에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의 신문을 위한 출석을 요구에 응하지 않죠. 이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피의자 신문 시 출석은 방법은 제한이 없어요. 단 어떤 방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구속당해서 안 나와. 그럼 뭐 할 수 있어? 구인을 위한 이제 구속영장의 효력에 대해서 구인할 수 있지. 그래서 단 이 사람을 검찰청까지 데리고 오는 것은 뭐야? 영장에 의한 효력이 그한 건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피의자 신문하는 건 피의자 신문의 독자적인 절차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관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죠, 당연히. 여기까지는 영장 효력에 의한 거고 여기 와서는 피의자 신문인데 당연히 진술 거부권 고지하고 진술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그다음 4번 피고인의 집행 절차에 사전 고지 절차는 뭐라 그랬어? 청문 절차라 그랬죠. 그래서 4번도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 그다음 7번 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인 갑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했고 그지 50불명인 상태에서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어요. 혈액 압수에 관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혈액의 압수에 관한 거네요. 그렇죠? 혈액 압수는 원칙적으로 무슨 수사라 그랬어? 임무수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임무수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누구 동의를 받는 거야? 본인 동의. 내 피인데 왜 남의 동의해? 내 피잖아. 그래서 법정돌이나 동서나 이런 사람도 동의할 수 없다 그랬지. 근데 동의를 안 해. 그럼 어떤다 그래서 강제 수사한다 그랬지. 강제 수사인데 어떤 영장 만든다 그랬어? 그렇죠? 감정처분 허가장이나 압수영장 만든다 그랬어. 그렇죠? 예.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1번 봅시다. 수사기관이 범죄의 증거로 수집할 목적으로 가부 동의 없이 가부 혈액을 취득 보관하는 형태로 법원이 감정처분 허가장을 받아 감정이 필요한 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압수영장으로 할 수 있다. 감정영장, 압수영장 다 할 수 있다 그랬어. 그다음에 2번
의식불명인 갑에 대해서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술 냄새가 나니까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혈액 채취를 할 수 있어. 그쵸? 단 여기에 대해서 의학적인 방법에 대해 최소한 혈액을 채취한 다음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그쵸? 예. 그래서 뭘로 볼 수 있는가 여러분은 범죄 현장 압수금으로 볼 수는 있어요. 좀 애매하게 써 있는 건 맞는데 준 현행범으로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죠? 범죄 현장으로 보는 범행 직후로 볼 수 있는 시간대라면 그건 뭐야? 이건 범죄 현장 압수금으로 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사후영장이라는 말이 좀 없어가지고 좀 애매하게 느껴지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3번 법정 대리인 부모가 그렇죠? 부모 동의 얻어서 혈액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어 없어? 그건 안 되지. 그래서 답은 3번에서 확실히 나왔기 때문에 2번도 그렇게 딱히 좋은 문장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범죄 현장 압수금이라고는 하는데 뭐 사후영장에 대한 언급도 없고 조문에 대한 언급도 없어서 달리 익혀질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3번이 확실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본인 동의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틀린 문장으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뒤로 갑시다. 그 다음에 4번 그렇죠. 이미 간호사가 채취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무제출물 압수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8번 볼게요. 공소제기 우사입니다. 공소제기 우사는 그쵸 진술 유도 조서가 나올 거라고 몇 번씩이나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공소제기 우사, 이무사는 가능하지만 진술 번복 조서나 진술 유도 조서는 안 되고요.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신문한 것만 가지고는 위법이 아니라고 봤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봅시다.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형사소송법 215조에 의해서 수소부원 이외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한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맞죠? 그치? 공소제기 후에 수소법원이 아닌 수임 판사한테 영장 받아가지고 압수수색하는 거 안 돼요. 알 거고 당연히. 그 다음 2번 검사 작성 피고인의 조서가 사실은 공판장에서 반박해야 되는데 검찰청에서 반박했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84년도 판례, 옛날 판례지만 잘못된 판례지만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나왔고. 그렇죠? 그다음 3번 피고인 구속 압수금하면서 할 수 있죠. 그래 216조 2항이고요. 그렇죠? 그다음 4번. 그렇죠? 요거 시험에 나온다고 미리 말씀드렸었어요, 여러분들.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공판기일을 신청해서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 진술 유도조서죠. 이제 무죄 판결을 상소해서 저 사람은 이제 증인을 세울 건데 애가 딴소리 못하던 미리 조서 받아놓고 낸 거야.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하고 싶으면 법정에서 하라고. 그렇죠? 검찰청 끌고 가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안 되지만 뭐만 가능하다 그랬어? 성리부 진정 반대 신문을 겠다 이게는 안 된다고 뭐가 있어야 돼? 증거 동의는 가능하다 그랬지. 그렇죠? 그래서 증거 동의는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9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 의사표시의 철회 유무나 효력 여부에 대한 사실은 엄증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그렇죠? 소송법적 사실이죠. 다 뭐가 된다 그랬어요? 자증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1번 X예요. 1번은 O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 반사불벌죄에 대해서 처벌의사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 조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니까 주장하지 않더라도 조사해야겠죠. 소송 조건 재판을 할지 말지 이제 법원이 결정해야 하는데 재판을 열지 안 될지 법원이 직권조사해야지 당연히. 그렇죠. 예. 그다음 형사소송법은 그렇죠 고소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고 이거는 고발에 적용되지는 않죠. 답은 3번이겠네요. 이거 아마 이 판례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판례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야. 그렇죠. 예. 고발을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재기소하기에는 새로운 고발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왜? 고발은 기간 제한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판사할 때도 여기 주방시에 고발 기간 제한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다음 4번 이거 맨날 나오는 거죠. 그렇죠? 피해자가 고소권자가 그렇죠? 비친고죄를 고소했다 할지라도 검사가 친고죄로 법리 구속을 했으면 법원은 뭘 판단해야 돼? 당연히 친고죄를 판단해야지. 그렇죠? 친고죄네. 그러니까 고소는 공소제기의 전제 요건이 되겠네. 그럼 뭐 해야겠어? 직권조사해야겠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다음 통비법입니다.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통신전조시가 그대로 나왔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기억번 기억을 합시다. 그죠? 제가 몇 번 강조드렸죠. 피내사자는 형사소송의 객체가 되지 않아요. 근데 피내사자가 형사소송법의 주체나 객체가 되는 게 주체가 되는 건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피내사자가
피인의 사자가 여러분들 접견교통권에 대해서는 주체가 될 수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피인의 사자가 객체가 될 수 있는 건 통신 제한 조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신 제한 조치에 대해서 피인의 사자에 대해서도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그다음 이건 틀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죠? 예, 기간은 2개월이죠. 그렇죠? 그래서 2개월. 국가안보 사건은 4개월.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쪽을 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 디귿번. 그렇죠?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 그렇죠? 통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간이 며칠이었어요, 여러분들? 30일. 여기에서 기소 중지나 참고인 중지 결정을 뺀다 그걸 말씀드렸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 보시면 알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 리을은 몇 번이나 최근에 기출됐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훼손 감청할 때 승인 요청하는 거, 그렇죠? 사경원 검사한테 14일, 검사는 법원에 7일. 이거는 틀렸으면 안 되는 문제죠. 주는 문제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지문이 길어져서 박스가 커졌네라는 느낌은 있을 수는 있지만 쉬운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11번 보겠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긴급체포 압수금이야. 그렇죠? 긴급체포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압수금할 수 있는데 체포 현장 아닌 장소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얘네 집도 뒤질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1번. 그렇죠? 맞고. 그다음 이거 압수경이란에 대해서 이제 있었던 거는 별개의 증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될 수 있다 그랬어? 보강 증거도 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증거를 할 수 없다? 아니죠. 그러니까 휴대전화가 잘못했으니까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부정했지만, 그렇죠? 단 뭐는 살렸다 그랬어요. 압수경위서에 대해서 압수경이란에 있었던 이 순경의 목격자 진술 자체는 뭘로 할 수 있어? 증거로 할 수 있고 이 증거가 뭐가 될 수 있어?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던 거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 증거로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거고 몇 번 기출에도 나왔던 문장이고 3번 사법경찰관이 소유자, 보관자,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그렇죠? 그 다음에 체포 현장, 범죄 현장에서 임의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 제출을 과거에는 이제 별거의 사건으로 봤는데 아니 범죄 현장, 체포 현장, 그죠? 긴급 체포 압수금도 임의 제출 받으면 사후영장 안 받고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후영장 받을 필요도 없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주 나오는 문제였고, 그렇죠? 그다음 4번 소변. 예. 소변에 대해서도 결핵과 똑같은 영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압수영장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감정처분 허가증으로 되어 있는 할 수 있고, 이 부수적 처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공소장 기재 방식에 대해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고 법원 역시 범죄 사실 실체를 파악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 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 조사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 더 이상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하여 이미 진행한 사건의 소송 절차를 다툴 수 없다. 당연하죠. 무슨 사건이야? 몽키스 사건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한 거는 중대한 위반이에요. 근데 재판이 이제 끝나고 변론 전결하고 판결만 남았는데 그거 위반했어요 소리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판사도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요건 하자가 치유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2번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거죠. 하나의 사건을 이어서 다투는 게 공소장 변경이었으니까. 근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럼 하지 못할 걸 한 거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 이거는 공소장 변경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럼 뭐 하겠어? 그렇죠? 이거 기각하겠지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뭐 그렇죠? 예. 당연한 거고. 그다음 3번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신청에 허가해달라는 취지의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 뿐 특정할 수 있는 사안 적용법전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변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검사가 공판기일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가름한다는 구두 진술을 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했다 할지라도 그렇죠?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사실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렇죠? 보세요.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허가를 하려는 문구만 있는 거지 이거를 뭘로 할 수 있어? 피고인에서 송달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공변을 해야 될 사항이야, 추가 기소해야 될 사항이야. 추가 기소할 사항은 공변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추가 기소가 아니니까 상대방이 송달도 안 되고 이 사람이 그냥 말만 했던 거야. 그렇죠? 비록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공소장을 가름한다고 구두 진술하고 피고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죠? 이거는 공소제기 자체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공기판해야 된다. 공소제기 자체가 없는 거다라고 봐야 된다 그러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기출문제 할 때 했었죠. 자주 나오진 않지만 이해는 됐어요. 그렇죠?
이 공소장 변경이 할 수 없는 사항이야. 그치? 수개의 사항이란 말이야. 근데 공소장 변경이 진짜 허가해달라는 취지의 문구만 갔어. 그것만 가지고 공소제기라고 볼 수 없잖아. 피의권, 그러니까 공소제기라고 하려면은 인명사족구가 있어야 돼. 인명사족구라는 게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공소장으로 가름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야. 오케이, 그렇지? 됐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게 위에도 지금 연결되는 문장인데, 그렇지? 봐봐. 하나의 사실이라는가 수개의 사실이라는가 수개의 사실이라는가 A 범죄에 대해서 B 범죄를 끼워놓고 싶어. 그럼 뭐 했어야 돼? 추가 기소했어야 돼. 그치? 추가 기소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 한 거야? 공변 신청한 거야. 공변 신청. 공변 신청은 하나잖아. 그치? 야 그럼 죄수 판단은 좀 네 직권사항이니까 이거 해주면 안 돼? 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야 이 추가 기소 즉 공소장이라는 것은 공소장에 적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는 있어야 돼? 인명사주권이 있어.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여기 분필이 무르네. 인명사자권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거조차 없다는 거야. 이거 보시면, 그렇지? 그래서 피고인, 그렇죠? 그다음에 적용법조. 그렇죠? 이게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야 이건 공소제기는 아니야. 적법한 공소제기는 아니야. 공기판할까 이렇게 한 거야. 그렇죠? 그다음 4번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에 대해서 주의적 예비적으로 규정했어요. 그렇죠? 하나가 사실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가 사실이니까 일부 상수하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전부이심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의적 공소사실에 예비적 공소사실 다 포함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요 문제도 지난번에 진도별 기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그다음 13번.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사공판 절차에서 증인의 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출석해 있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에 따른 동행을 거부한 때에 한한다. 그렇죠? 예, 구인 아무 때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올 때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 2번. 피고인 지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이 그렇죠? 공동 피고인 너무 많이 했죠, 여러분들. 공범인 공피, 공범 아닌 공피. 그렇죠? 그래서 공범인 공피에는 여러분, 그렇죠? 뭐 의무적 공부가 필요적 공부 불문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4번, 2번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 3번.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허위 자백을 하고 나가 공범은 지위에서 자격을 증언을 하면서 공범을 함께했다고 허위 진술했어요. 그렇죠? 즉 위장자수한 거죠. 이 사람 어떻게 된다 그래? 증거권 가진다 안 가진다? 증거권 되게 넓게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도 가진다라고. 왜? 이 사람은 위장자수했으니까 자기 얘기를 하면 자기가 뭐가 돼? 위장자수범이 돼 버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도 증거권 대상이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자기에게 불리한 형사상 책임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잖아. 그렇죠? 그다음 4번. 수사기관이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이 반대 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증언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증언권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성립이 진정이 가능함에 불구하고 안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314조처럼 성립 진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라고. 그렇죠? 그래서 314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몇 번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2번은 너무 쉽게 찾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다음 14번. 소송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쵸 1번 검사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신문을 실시하는 경우에 재판장은 1심 피고인 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 이후에 당부에 판단하는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피고인을 신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에게 일체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피고인 신문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소송 절차의 법률 위반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이거는 일단 항소심의 구조에 관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게 뭐 익숙한 지문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검사나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 신문을 합니다. 그렇죠? 속심적 구조니까 이어가겠지. 이어갑니다. 피고인 신문이 중복되거나 항소일 당부를 판단하는데 필요 없다고 할 때는 제한할 수 있겠지. 이거 앞에서 했던 거니까 야 1심에서 했던 거 또 할 필요 없으냐. 이게 피고인 신문 안 할까라고 제한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변호인이 여기는 피고인 새롭게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으면 하게 해줘야지. 그렇죠? 속심적 구조니까
1심에서 했던 피고인의 말을 또 중언부언하는 것 자체는 생략할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이게 변호인 측에서 새로운 말이 나타났으니까 하겠다고 하잖아. 그럼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한 것은 법령 위반이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다음 2번. 이건 어려웠으니까 일단 패스를 지나가더라도 2번. 이거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건 법원의 재량이다. 이거 했었죠. 이거 같은 판결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이거 아니 최신 판례 때 이 얘기했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야, A에 대해서 함부로 취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아니 증인 채택에 대해서 취소하고 선택하고 네 마음이긴 한데 좀만 찾아보고 안 해. 이러면 다 안 하지. 그죠? 그래서 이거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범죄 신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쵸? 소재 탐지다 구인장에 발부도 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나올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좀 위험해? 그러면 안 할게? 이렇게 하는 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2번, 3번. 1심 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 법원에도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1심 법원의 증거는 그대로 유지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근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면 증거 조사 다시 해야 돼? 그럴 필요가 없지. 그렇죠? 예. 이미 증거 조사 끝났는데 그 목격자 다시 부를까? 1심에서는 피고인이 제가 했습니다라고 했다가 2심에서 피고인이 안 했다 그래서 목격자를 다시 부른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시 부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4번. 상고심은 항소심의 소송 자료만을 기초로 항소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당부를 판단해야 되므로 그렇죠? 그래서 법령의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 조사를 할 수 없고 새롭게 나타난 것들은 상고에서 첨부되어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이거 했었죠. 이거 해서 최신 판례 때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항소심에 없었던 새로운 걸 추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렇죠? 법령의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 조사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예, 새로운 상고 이유서에 첨부됐다 이 이유만으로도 상소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고심이나 항소심의 성격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 특히 4번 상고심은 법률심이니까 1, 2심에서 사실관계 끝난 거를 그대로 법률적 판단할 뿐이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여기 포함시킨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3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행위자가 입증해야 된다. 여기까지 끊어갑시다. 끝이요. 예. 그래서 310조에 대해서 형법 310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뭘로 봅니까? 이거를 거증 책임 전환 규정으로 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진실성과 공익성을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를 검사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이 입증해야 된다고 보죠. 단 이 피고인 입증하는 거 어렵게 입증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엄증보다 자증을 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증명이니까 증거 능력이 필요하지 않네? 전문 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없어? 없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2번. 정보통신망에 대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거, 그렇죠? 이건 뭐라고 그랬어? 범죄에 관한 진술이야. 범죄 그 자체야. 범죄 그 자체지. 범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범죄를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 문자 메시지. 이 문자 메시지 자체가 범죄잖아. 그렇죠? 그래서 전무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3번. 영장 발부 사유가 된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범죄의 사실을 압수했어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를 할 수 없죠.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장이 발부받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예. 수사기관이 그 증거를 피압수기 환부한 다음에 임의 제출 받았어요. 이 정문당 사건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 컴퓨터 가져간 거 잘못됐어? 근데 돌려줄게라고 하는 거죠. 단 돌려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 재합수할 수 있죠. 재합수에 대한 규정 제한 없으니까 영장 예약은 영장주 예외 예약은 재합수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재합수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임의 제출을 받은 거야. 돌려주는데 돌려주고 우리 내일 또 올 건데 그냥 주는 게 좋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다시 받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증거 능력, 증거 전제 사실 누가 입증해야겠어? 당연히 검사가 입증해야겠지. 그래서 이어 임의 제출 받았다는 218조의 전제 사실은 의무성과 제출 권한에 대해서 누가 입증해야 한다? 검사가 자유로운 증명으로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단 자유로운 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증거 방법이 그렇죠? 증거 능력이 자유롭다는 거지. 조사 방법식은 뭐야? 조사 정도는 입증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 4번. 이거 자주 나오는 문장들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심법 수사기관에서나 1심법의 자백이 항소심에서 법정 기준과 달라. 그렇죠? 얘가 1심과 수사 때는 했대. 그렇죠? 했대. 근데 항소심 와서 갑자기 엎는 거야. 저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판단해야겠어?
증거 능력은 다 인정되는 거잖아. 누가 판단해야겠어? 그거는 법관이 판단하는 몫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 자백의 신빙성과 증명력이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고 같은 사람의 검찰에서 진술과 법정에서 증언이 다른 경우에 검찰에서 진술을 믿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죠. 한명숙 총리 사건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죠. 검찰에서는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부인했다 그래서 검찰에서의 증언을 가지고 유죄를 판단하지 못한다. 그건 아니야. 그렇죠. 증거 능력은 법에 정한 대로 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얼만큼 뭐 주거 증명력을 판단하고 유무죄를 판단할 것은 누구 몫이야? 그건 법관의 몫이 재판을 하고 있는. 법관이 자유 심증주의로 판단하는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16번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경 작성한 조서 312조 사망이죠. 그렇죠? 그래서 당해 사건의 피의자 신문조서뿐만 아니라 별개 사건의 피신조서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설명드리지도 않겠고. 그래서 사경세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그렇죠?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칙을 보기 때문에 당해 피고인 내용 부인하면 그렇죠? 증거로 쓸 수 없죠. 그렇죠? 답은 1번 끝이네요. 그렇죠? 그다음 답 2번 형사동법 310조 사망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 갑에 대한 피신조서를 유죄로 증거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공범관계 아니죠. 공범관계에 관한 것도 뭐가 적용된다는 거야? 312조 사망이 적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공범의 성립의 진정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이 내용 인정했을 때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린 문장이고 당연히. 그렇죠? 그다음에 3번 가명으로 기재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동일성만 확인할 수 있다면 증거 능력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4번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와 달리 피해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여러분 수사 과정은 늘 기록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수사 과정을 기록해야 된다는 거야. 기록하지 않았으면 증거 능력을 부정한다 그랬어. 그렇죠? 기록할 수 있다가 아니라 기록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다음 17번 보겠습니다. 증거 동의에 관한 겁니다. 그렇죠? 증거 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몇 개인가 살펴봅시다. 그렇죠? 예. 기억번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은 소유자, 보관자 이런 사람한테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아닌 자한테 받은 건 뭐가 되겠어? 위수증이 되겠지? 위수증이네. 위수증이니까 증거 동의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증거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똑같이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긴급 체포 현장에서 압수금했으니 체포 현장 압수금이야. 그렇죠? 그래서 영장을 청구해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압수물은 그렇죠?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죠. 체포 현장 압수금이니까 48시간 이내에 영장 받아야 되는데 영장도 안 받았어. 그렇지? 그럼 뭐야? 위수증이 되겠지. 이것도 증거 동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다음 혈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혈액도. 그렇죠? 혈액도 여러분 영장 받았어야 되는데 영장 안 받았어. 그렇죠? 영장 안 받고 피해자 동의도 없이 혈액을 채취했어. 그렇죠? 예. 그럼 뭐가 되겠어? 영장주 위반이고 증거 동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다음 4번 필로폰이야. 휴대폰을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전화 녹음하게 되는 거 이거 뭐라고 그랬어? 불법 감청이라고 그랬지.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 그렇잖아. 수사기관이 영장 받아가지고 전화통화 녹음해야지.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이 전화기 좀 써봐라고 그거 녹음하면 돼 안 돼? 영장 안 받고 있잖아. 그때 위수증이라고 그랬지. 증거 동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거는 옳은 거는 다 맞네. 다 맞네. 그렇죠? 그래서 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죠? 애매한 문장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1번 봅시다. 그죠? 그러니까 맞는 문장이야. 긴 거 맞는 문장이야. 그죠? 네가 아는 걸 찾았어야지. 그죠?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증거 신청권, 증거 보전 청구권, 증거에 대한 이의견 진술권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런 거 보장하는 이유는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당사자가 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거죠. 됐지? 그렇지? 그다음 2번 당사자의 증거 신청에 대해서 법원의 채택 여부에 대한 결정은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그렇죠? 불복할 수 없어. 여기까지 맞아. 그렇지? 본안전 결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다 그랬어. 하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쳐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상소할 수 있다 그랬잖아. 상소할 수 없다는 틀렸지. 본안전 결정은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있지만 이게 판결에 영향을 미쳐 뭐 할 수 있다고 상소할 수 있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일반론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읽히는 게 안 읽혔을까? 딱 찍어서 이거 암기하고 들어갔는데 이거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런 리갈 마인드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에 어려운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다음에 상소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게 아니지만 언급이 되는 부분도 많았고, 그러니까 너네 항고가 뭔지 상소가 뭔지 알아?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었죠. 예. 고심하고 내신 건 같아요. 고심하고 낸 것 같아요. 저는 문제는 되게 수사권 조정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제외하고는 문제는 되게 좋게 봤습니다. 예, 좋게 봤고
문제 난이도는 그래서 중상 정도로 해놨어요, 여러분들. 저는 좋게 근데 수사권 조정이 너무 과하게 나왔지. 야, 6문제 너무 했잖아. 그치? 너무 했잖아. 너무 했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도 4문제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쵸. 어느 부분이건 과하면 욕먹어요. 과하면 욕먹어요. 수사권 조정 중요하죠. 그쵸?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스파르타쿠스는 아니잖아. 그쵸? 상황을 뒤져버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잘 가져온 수사권을 가지고 이제 잘 해야 되는 거고 그거 중요성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만 되는 거는 좀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아무리 해도 지울 수는 없어요. 똑같이 느꼈을 거야 아마. 이렇게나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다음번에 주장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이 개정한 지가 꽤 됐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뭐 할 수 없죠 뭐. 1차 시험 때는 2문제 정도 내다가 2차 시험 때 6문제를 내버리면 2차 3문제 됐구나 그렇죠. 3차 시험 내년에도 안 낸다라는 부정을 못 하잖아요. 이제 보통 개정법이 지나가면 그때 내고 그 다음엔 안 내거든요. 근데 계속 내겠다는 의지가 보이니까 그러면 따로 특강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한번 법조문 전체 갖고 털어야죠, 뭐. 그다음 18번에 4번. 18번 4번. 그래서 이거 다시 18번에 1번. 이거 그냥 당연한 거 형사법에서 피고한테 막 권리를 많이 인정하고 있네. 권리 많이 인정한 이유는 뭐야? 피고는 권리 보호 위한 거지. 그렇죠. 그다음 2번. 아까 얘기했지만 증거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증거 신청에 대한 실성 여부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그렇죠. 이의 신청만 할 수 있다 그랬지. 결정에 대해서 항고는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그래서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 결정에 대해서 법령 위반에 대한 이의 신청만 할 수 있는 거지. 뭐냐냐? 항고는 안 된다 그랬어. 그렇죠? 단 여기 대해서 뭐 판결 영향이 있으면 상소할 수 있다. 몇 번 했잖아. 그렇죠? 답은 2번입니다. 압수문의 한번에 대해서 그렇죠? 다투고 싶어. 근데 이익이 없었는데 돌려줬네. 가져가라고 해. 그럼 다툴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목적이 달성됐으면 이익이 상실됐으면 항고가 부적법하게 되겠죠. 모든 소송은 소이익이 있어야지. 그다음 4번.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나 강제 청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재정신청이나 검찰 항고를 불복할 수는 있으나 압수에 대한 처분으로서 준항고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 19번 직결 보겠습니다. 직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직결입니다. 직결 심판에 대해서 피고인이 정식 재판 청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정식 재판 청구된 직결 심판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지 아니하고 그와 동일성 있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약식 명령을 청구하였다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이중 기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 위반하여 무효인 때 해당하거나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무슨 사건인지 이것도 최근에 이게 불송치 판결보다는 이게 더 나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 직결 심판에 대해서 그렇죠? 정식 재판을 청구했어요. 정식 재판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이제 바닥같이 소송 기록을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직결 심판 정식 재판 청구했으면 이 직결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약식 명령으로 간 거야. 그러면 하나 사건에 뭐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2개의 기소가 있는 거니까 이거 없애야지. 그렇죠? 이거 없애야지. 그래서 이중 기소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결 심판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것은 이 직결 심판 청구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야? 공소 제기가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공소 제기된 사건에 이중 기소가 됐으니까 공기판 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에 찾을 수 있었겠네요. 그다음 2번 직결 심판을 청구를 기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청으로 송치했으나 직결 심판의 정식 재판 청구 사건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 기록을 법원에 송부했다면 적법한 공소제기가 있다고 볼 수 없죠. 그렇죠? 이거는 뭐야? 오인 사건 직결 심판에 대해서 이거는 이거
직결 심판을 청구했었어요. 근데 뭐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직결 심판 기각 결정이 떨어졌죠. 직결 심판 기각 결정. 직결 심판의 기각 결정. 그러면 기각 결정이 떨어졌다는 것은 즉심은 뭐가 아니라는 거야?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네가 할 게 아니야. 20만 원 이하 벌금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직결 심판 청구 자체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검찰로 송치하고 송치했는데 이 검사가 공소장을 썼어 안 썼어? 안 쓰고 소송 기록만 법원에 넘겼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도대체 공소제기가 있는가요 없는가? 아 소송 기록만 넘어갔지 공소제기라는 게 도대체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소송 제기가 공소제기가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불성립에 관한 그 유일한 사례였어. 제가 불성립과 위에 관한 게 구분해서 나올 거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2번. 직결 심판을 회부되었다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식 재판에 의해서 1회 공판 기일 전에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관할 법원에 송부되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된 경찰서의 직결 심판 청구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직결 심판을 회부됐어요. 정식 재판 청구했어요. 그렇죠? 법원에 이제 송부가 됐죠. 그 이전에 제기한 경찰서의 집행 청구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다음, 그러니까 소송 기록이 직결 심판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갔다 할지라도 그렇죠. 1회 공판 기일 전에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직결 심판 청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도록 돼 있어? 직결 심판에 대해서 정식 심판 청구하면 그렇죠. 직결 법원이 누구한테? 경찰서한테 며칠 이내? 7일 이내. 그럼 경찰서에 뭐에 법원에 이제 지체 없이 그렇죠. 경찰서장은 검사한테 지체 없이 그렇죠. 그다음에 검사가 법원에 지체 없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왜? 직결 심판에 대해서 소송 기록을 이제 검사 하나도 안 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식 재판이 청구되면 누구를 거쳐서 올 수 있게 검사를 거쳐서 올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오다 보면 바로 뭐 어떻게 되는가? 법원에 오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1회 공판 기일 전에 속건 기록이 넘어왔다고 할지라도 이거 법이 정한 대로 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그다음 4번. 경범죄처벌법, 그렇죠. 그다음 폭처법의 공소사실이 모두 범행 경소가 동일하고 범행 일시도 같으며 1년의 범행 경우에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기판력이 미치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제 20번 보겠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법원 판사 그 약식명령에 의해서 약식명령 관할 그 사건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약식명령 돈 내는 거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돈 내는 거야. 근데 약식명령의 대상 사건이 아니네, 그렇죠? 예. 약식명령 할 수 없거나 하기에 부적당한 사건이면 이건 뭐 한다 그래서 약식명령 기각 결정한다 그래서 공판 절차를 이행한다 그래서 공판 절차를 이행한다 그랬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기억은 틀리시면 절대 안 되고. 오케이. 그다음 니은. 약식명령을 청구함에 있어서 공소장 부분을 첨부할 걸 요하지 않아. 왜? 피고인 출석을 요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단 법원이 약식명령을 공판 절차를 의하기로 했어. 그럼 뭐 한다 그랬어? 공소장 부분을 송달한다 그랬죠. 그렇지? 그래서 공소장 부분을 송달해서 피고인한테 야 이거 약식할 거 아니라 공판 절차 할 거니까 너도 준비해라고 얘기해 준다 그랬어. 그렇죠? 예. 그다음 디귿. 약식명령의 고지는 약식명령 벌금 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판결서의 송달 방식에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피고인과 변호인 있으면 누구한테만 주면 된다 그랬어? 피고인에게만 준다 그랬지. 그래서 피고인 고지일로부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7일이 단정된다 그랬어. 그렇죠? 그다음 리을번 절도범에 대해서 약식명 이거 최신 판례 때 했잖아. 그치? 3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았고 다른 사건 합쳤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 300만 원 약식 명령 받았어. 이 사람이 정식 재판 청구했어. 그치? 그래가지고 1심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1년 2개월짜리 사건이 이게 B 사건이라고 하자. 이게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합쳐졌어. 근데 둘 다 유죄가 나왔어. A도 유죄, B도 유죄. 그치? 근데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면 둘 다 유죄인데 1년 2개월이 나온 거야. 12개월이 1년 2개월이니? 그게 1년 2개월 맞지? 1년 2개월이 나왔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보세요. 이게 둘 다 징역이고 징역이면 그치? 어떻게 나와야 돼? 두 개가 징역이고 징역이면 하나의 형이 나오겠지. 하나의 형.
하지만 하나가 징역이고 하나가 벌금이라면 어떻게 나와야 돼? 징역과 벌금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니네가 둘 다 유죄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하나 판결이 나왔다는 거는 이거 뭘로 선고했다는 거야? 이거 징역으로 선고했다는 거야. 그럼 벌금이 징역이 됐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신 판례 때 했어요. 그때. 그치? 처단형 자체를 그쵸? 징역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지라고 하는 거야. 너 그러니까 형종이 왜 불리해졌어? 왜 벌금이 징역이 된 거야? 그렇죠? 너 불리해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으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뭐 길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해설 강의를 했는데 이제 일단 형사소송법이 이제 역사와 뒤안길로 토가형사법이 역사와 뒤안길로 가죠. 그렇죠? 예. 그러나 저는 이제 에듀윌에서 형사법을 강의합니다. 그래서 제 형사법 강의가 올라올 거니까 보시고 그렇죠? 늘 여러분과 소통하는 강사가 되고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부방향에 대해서 그거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일단은 여러분 이제 40분짜리 40문제의 문제의 시대가 돌아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의 질은 진짜 어려워질 겁니다. 이번 형법형사법을 보시면서 어렵게 느끼신 분들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왜? 과목이 5에서 3를 줄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더 경쟁은 치열해질 거고요. 그러면 법과목에 의해서 경쟁이 좌우될 수 있게끔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장 늦추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껏 영어 국사 때문에 실력 발휘를 못하셨던 분들이 많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영어 국사라는 족쇄가 이제 벗어졌으니까. 그렇죠? 영어 때문에 영어 꽈락 때문에 지금 80% 정도가 다 떨어졌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80%한테 족쇄가 풀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실망하고 힘드신 거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말이 들어오겠어요? 예, 무슨 말이 들어오겠어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영어 하나에 이게 모두 좌우되는 시험 제도를 만든 사람들이 반성해야죠. 시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한 거지. 자기의 고집으로 시험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1년 동안 공부한 사람들한테 지금 몇 년 동안 공부한 사람들이 뭐한 짓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족쇄는 없어졌으니까 이제 법으로만 승부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우리가 진짜 공정한 평가를 받아보도록 합시다. 저도 여러분의 얘기 듣고 열심히 강의 준비해서 좋은 강의, 좋은 자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될 수 있는 강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고 마음 너무 상하셨다고 술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